부모님들께서 또는 싱글 당사자들이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할 때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신뢰를 어디까지 담보하고 파악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. 남녀가 서로 결혼 상대자를 만나겠다고 모인 곳이니까 그 서로 간의 신뢰도는 이루어 말할 수가 없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 100%는 없겠죠.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일반 사회에서 이제 그 우연히 만나거나 친구 소개로 만나거나 어떻게 만나서 그 이성 간에 만나서 상대를 사귀었습니다. 이때 100명 백상이 만났을 때 이 백상이 처음에 첫 미팅에서 이야기했던 정보들과 나중에 그 교제하고 시간이 지나서 파악한 다음에 파악된 정보가 틀릴 확률은 저의 경험상 20%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즉 100명 중에 20명 이상은 정보들을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보다 나중에 교제 과정 또는 결혼 이후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. 20명 이상, 20% 이상이요. 결혼정보회사로 얘기하면 100명으로 얘기하면 100명에는 아직 0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. 다시 1000명으로 확대하면요. 1000명으로 확대하면 이 1000명 중엔 아까 20% 내지 30%의 정보들이 생각했던 거랑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.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만났을 때예요. 다만 본인들이 직접 만났기 때문에 본인들의 책임으로 안고 그 다음에 정이 들고 또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겠죠. 그냥 본인들의 그 업으로 알고 안고 살죠. 결혼정보회사에서 1000명으로 확대되면은 그 정보가 틀릴 확률은 아마 2명, 3명, 0.23%에 불과할 겁니다. 물론 선우의 경우가 그런가요?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. 그런데 문제는 일반 사회에서 만나는 만남은 뭐 아까 20% 이상의 그런 정보가 불확실한 상황이 있더라도 본인들의 업으로 감수하지만 이 결혼정보회사는 뭐 10,000명 중에 한 건만 있어도 나머지 9,999명의 정보를 잘 확인한 게 좀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런 위험성에 노출돼 있는 게 이제 저희 결혼정보회사의 그 좀 숙명이자 한계일 수 있습니다. 결혼을 전제로 배우자 만나겠다고 만나는데 굳이 정보를 그 숨기면서 아니면 감추면서까지 회비를 내면서 더군다나 한쪽이 회비를 안 받으면 몰라요. 그러면 장난으로 할 수가 있는데 회비를 내면서 까지 할 필요는 없다.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쨌든 정보가 생각했던 것보다 틀리는 지점들이 몇 개 있을 겁니다. 근데 만남이 잘 되고 결과가 좋으면은 대충 본인들이 그냥 넘어가지만 만남이 잘 안 되면은 이런 이제 최초의 정보와 이 만나는 과정에서 틀렸을 때의 정보 차이가 이제 소보원이나 이런 클레임의 그 원인이 되죠. 남녀 만남의 그 속성이라는 건 서로 신뢰를 가지고 만나는 거거든요. 자로 잰 듯이 할 수 없는 거. 남성과 여성이 자기 그 배우자를 만나려고 나선 이상 그 말하는 거에 한 7, 80% 이상은 신뢰를 전제로 그 이야기돼야 되고 또 회사는 그걸 정리해서 전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이걸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된다면 첫째는 회원은 부담되어서 가입을 안 할 겁니다. 회원 자체가 없어집니다. 굳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하면서 회원 가입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반문이 있고 그러니까 나는 상대에 대해서 그래 주기를 바라지만 막상 나에게 그런 걸 요구한다면 뭐 모든 걸 체크해야 되는데 그게 있고 회비는 또 몇 배가 넘어 올라갑니다. 한 1,000만 원 이상 되겠죠. 왜냐하면 그런 정보를 확인하고 뭐 하는 많은 과정에서 문제는 그렇게 하면 아무도 가입을 안 할 거고 소개할 사람이 역설적으로 한 명도 없게 된다는 얘기죠. 그 결혼정보회사 이용이든 사회에서 만나는 만남이든 중요하게 그 체크하고 확인돼야 되는 지점들이 그 학교 아닙니까? 학교를 졸업했는가? 근데 뭐 전문대졸 이상은 굳이 확인하지 않습니다. 대학 졸업한 경우죠. 대학 중에 명문대를 졸업했을 때 명문대를 졸업했는가. 근데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지점이 그 지방 캠퍼스, 뭐 고려대, 뭐 연대, 그 서울에 본교가 있지만 지방에 있거든요. 그런데
그 지방 캠퍼스 나왔더라도 같은 고대 나오고 연대를 나온 거지만 그 지점을 이제 가끔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클레임이 오는 경우가 있고 회원들이 문제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요. 그다음에 직업이 특히 심하죠. 직업에서 저희 회사도 한계가 있고 아마 사회 만남에서 뭐 말할 것도 없을 거고요. 자기 본인이 삼성에 근무한다, 어디 근무한다. 근데 여기서 뭐 연봉제가 있고 계약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계약직이다 아니다를 확인하는 거는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. 삼성이면 삼성에 근무한다. 뭐 이런 전체적인 걸로 이야기하겠죠. 그러니까 최초에 확인해서요. 그래서 직장에 있어서 계약직이다 아니면 뭐 정규직이다. 공무원이면 계약직이다, 공무원이다. 가급적 이런 정보들은 확인하지만 또 당사자들이 극히 일부지만 1000명 중에 1명 정도지만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는 지점이 있어요. 그분들이 원해서 속이려고 한 게 아니고 대화하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들이 발생하겠죠. 뭐 이런 경우들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. 세 번째는 이제 그 연봉에서 연봉도 좀 본인 연봉을 파악을 하는데 거의 연봉공에서도 그냥 8만 불, 뭐 10만 불 미만에서는 그냥 고만고만하게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연봉을 아주 많이 받는다고 했을 때, 어떤 신뢰도 사실 그 연봉 때문에 만남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그 연봉이 높은 거에 신뢰를 느끼고 만남을 결정하거든요. 이럴 때 이제 만나서 아니었을 때 오는 이제 문제들. 그리고 이제 부모님의 정보에서 특히 많은 문제가 있죠. 이 부모님의 경제적인 상황 있지 않습니까?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대부분의 성공한 굉장히 성취를 이룬 분들은 많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요. 그러니까 역설적이지만 굉장히 좋은 결혼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야기를 안 해서 손해를 보는 거죠. 근데 이제 좀 반대로 약간 과하게 이야기하는 경우 이제 그런 게 실제 만나 대화해 보니까 매니저나 커플 매니저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상황보다는 좀 덜하더라. 아니면 생각했던 것보다 이런 점들이 아니더라. 라는 거. 본인의 그 경제적인 성취. 이분은 자기 집이라고 했지만 대출이 많이 있더라. 아니면 본인이 전세 살고 있지만 월세 사는 것 같더라. 이런 상황들이 이제 그 배우자 실제 만남에서 발생하는 건데 그건 바람직스러울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실제 대화를 통해서 2차 확인을 한다는 거니까요. 처음에 결혼정보 뭐 이용하시는 분들 사회에서 만나는 거는 뭐 본인들의 책임이니까 아예 그냥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 회사가 하는 일부의 한계가 있고요. 이건 뭐 이 말씀을 듣고 이용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. 그런데 그 회사가 그 받는 회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범위, 파악할 수 있는 거. 나름대로 이 정도 해도 그렇게 1000명 중에 2~3명 사회 만남에서 그 20% 이상 될 거라고 추정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마어마하게 정교하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파악을 하진 못한다. 그래서 2차로 그 회원들이 만남 과정에서 이제 이런 피드백, 처음에 이제 만나는 과정에서 상대의 정보를 2차 확인해야 되는 게 이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날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겁니다. 왜?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일반적인 만남에서는 상대의 정보나 이런 걸 물어보면 바로 기분 나빠하거나 나를 뭐 어떻게 알고 내가 말한 걸 안 믿느냐 해서 오히려 바로 그 신뢰를 잃어버리고 만남을 가지지 않는 그런 게 되니까 서로 물어보질 못해요. 일반적인 만남에서는. 근데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서로 간에 이제 정보를 알고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물어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회사에서도 회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 만남 이후에 고객의 정보는 본인들의 책임하에 한 번 더 확인해야 된다. 바로 학력 부분, 직업 부분, 부모님의 그 어떤 재산 뭐 이런 부분들. 여기서 확인이라는 거는 이분이 결혼할 준비가 돼 있는지 아니면 이분이 이 상대가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이죠. 그러니까 회사가 최초에 알려준 정보를 단초로 해서요. 근데 여기서 회사가 완벽하게 다 확인합니다 하고 받습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진짜 또 다른 거짓말이 되겠죠.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이거든요. 이 결혼정보회사가 하는 거는 이 만남을 연결하는 게이트의 역할입니다. 서로 만나겠다라고 하는 분들의
그 남성과 여성의 정보를 받는데, 이 정보는 기본적으로 본인들 두 분 다 양쪽에서 회비를 내고 하기 때문에 신뢰를 기본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회비를 냈기 때문에 회사가 다 확인해 줄 거다라는 거. 회사는 당연히 확인합니다. 그러나 이 배우자 만남의 특성상 본인들이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 거는 본인들 중요합니다. 이건 본인들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. 회비를 물론 100에서 한 몇백만 원 내실 겁니다. 그렇지만 결혼은 인생 아닙니까?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? 어떤 뭐 보험회사가 또 약관을 한 번 더 확인할 거고, 남녀 관계에서도 결혼에 필요한 정보들 회사가 최초에 제공하는 건 분명히 신뢰를 가지고 해야 되지만, 이거 남녀 만남은 한 번 더 확인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의무라는 거죠. 제가 한 30년 동안 일하면서 부모님들을 많이 만났는데, 이 부모님들께서 남성 쪽이든 여성 쪽이든 자녀에 관련된 정보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. 오히려 겸손하게 더 노출 안 했으면 안 했지 부풀린 적도 없고요. 근데 이제 그 커플 매니저들이 현장에서 만남을 주선하게 하려고 하니까 좀 부풀려서 그 과하게 이야기하는 지점은 분명히 개선해야 되는데, 또 그 싱글 남녀 당사자들은 만나보면 좋은데 만나지 않고 그냥 몇 가지 정보만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거지를 뭐 그 만남 여부를 판단하니까 매니저 입장에서도 좀 과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, 그래서 만나서 최초에 만나서 뭐 일반 만남이든 어느 쪽에 만나든 간에 성인이 돼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만남은 만나서 콩깍지가 씌워지기 전에 꼭 그 상대의 그 결혼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은 확인을 하는 겁니다. 그 정보를 확인해서 헤어지라는 얘기가 아니고, 그런 정보들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만남을 가지면 나중에 그 틀린 정보가 발생함으로써 그때까지 괜찮아요. 다른 기분 나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이 겹쳐지면서 문제가 되거든요. 모든 남녀 관계는 한두 가지 사안은 그때는 괜찮아요. 근데 어떤 남성과 여성이 다툼이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이제 개입이 돼가지고 이제 커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남녀 성인이 돼서 전혀 모르던 세상에서 살았던 분들이 만날 때 그 남녀들이 서로가 현재 상태에 있는 객관적인 결혼의 그 조건 환경들은 확인하고 가는 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. 그러면 이런 말을 하면 저는 이제 소설가나 아니면 사랑 지상주의자, 남녀 간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어떻게 그렇게 철저 계산이나 이렇게 확인 이런 쪽으로 좀 폄하하고 또 그렇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느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. 사랑의 감정은 잠깐이고 결혼 생활은 현실이거든요. 그래서 그 상대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그걸 내가 안을 준비가 되면서 이제 그 교제로 넘어가고 결혼 생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서 이 남녀 만남 이건 버전 1인데요. 이로 한 번 더 설명할 것 같습니다. 너무 그 많은 얘기를 중요한데 많은 얘기를 한 번에 이야기하는 한계가 있으니까요. 그래서 그 회사에서 만나는 이제 결혼정보회사 소개하는 만남에서 그 학력 부분, 직업 부분, 본인의 그 경제적인 성취, 그 다음에 부모님의 그 현재 상태 이런 것들이 평범할 땐 문제가 없다. 근데 성공 내지 과하게 어떤 포장이 됐을 때 그 지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. 또 하나 있는 게 이제 그 이혼, 재혼 유무인데요.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사회 만남에서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. 결혼했던 경험을 가진 분들이 그 결혼 안 했다고 속이고 하는, 이건 일반적인 만남에서 가장 많은데 결혼정보회사에서는 그 부분은 굉장히 최소화됐습니다. 본인들이 사실혼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. 사실혼까지도. 그래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, 최초에 매니저가 소개했다. 그러면 그 소개해서 한두 달 사이에 확인을 하시죠. 확인을 하고 한 번 더 크로스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제로 이어나가는 거는 남녀 만남을 가지는 모든 분들이 가져줘야 될 기본적인 상식으로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정보에 틀림이 없으면 문제가 없고, 만약 틀리다라고 하면 헤어지고요. 회사에서는 그 만남에 대한 그거는 차감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. 그 한 달, 두 달 안에는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겠죠. 뭐 남녀간의 뭐 스킨십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외에 더 그 나가는 그런 게 없는 이상 이 안에는 한 번 더 확인하면서 대화하면서 서로 간에 확인하는 거는 좀 하나의 서로 에티켓으로 봐주면
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